안녕하세요. 암 생존자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루파 고시 버케일 우리 간호사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발표자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간호사 숙련자이시고요. 그리고 지원 케어 클리닉에서 일하십니다. 암 생존자 케어를 주로 하시고요. 또 다른 경험으로는 종양과 고형암의 전문가이시고 또 뼈 연조직 육종에 대해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암 생존자 케어를 정의하고요. 두 번째,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케어 플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말기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암 경험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생존자 케어는 왜 중요할까요? 암 생존자의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현재 미국에 169만 명의 암 생존자가 있습니다. 2030년을 예상을 해보면 미국에 221만의 암 생존자가 있게 되는 건데요. 가장 많은 5개의 암 생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방암이 있고요. 전립선암, 자궁암, 대장 항문암, 그리고 피부암 이렇게가 가장 많은 암 종류 그리고 가장 많은 암 생존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존자의 대부분 55% 정도가 진단받은 지 10년 미만입니다. 진단받은 후에 20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들은 16% 정도 해당된다고 하죠. 흔히 은색 쓰나미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그런 암 생존자분들의 연령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 생존 케어가 왜 지금 필요할까? 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존자의 인구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암이 계속되면서 다른 시기에 다른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료 종사자들이 다른 종류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암의 결과와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 문제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암 생존은 진단이 될 때 시작이 되고 또 평생 계속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각 환자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고요. 암 생존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요구와 필요들이 이 생존자들의 생애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짧은 역사적인 교훈을 얘기를 해볼까요? 1985년 닥터 필추는 밀란 박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복잡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으로 밀어내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기침하고 스스로 탁탁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놔둡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2006년에 의학연구소에서 나온 이 논문은 암 생존자의 필요를 공식적으로 말한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생존자 케어 공식 인정 요구를 올리게 되는데요. 2019년에는 그 수정본이 나옵니다. 암 생존자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적 그리고 다분화적인 생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레퍼럴에 의한 혹은 같은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전용 생존 프로그램 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거기다 올리게 됩니다. 치료 과정을 요약을 해보고 또 생존자 케어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생존자 케어 플랜이 왜 필요할까요? 환자가 암 진단과 치료 관련돼서 잘 알 수 있도록 독려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케어를 할 때 여러 팀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증진을 시켜드리고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암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괜찮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개개인 환자를 위한 맞춤형의 케어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암 진단을 받은 후 1년 내에 그리고 치료가 완결된 후 6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게 되는가? 환자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서너 페이지 정도의 지도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계획을 같이 리뷰하고 또 지원 케어, 증상 관리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레퍼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집으로 방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방문 시간은 약 45분에서 60분 정도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암 검사 그리고 백신, 건강한 생활 방법에 대한 권고 이런 것도 의논을 하게 되고요.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은 치료팀 그리고 주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그리고 받으신 치료의 날짜, 약 이름, 그리고 용량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요. 수술, 화학, 면역, 표적 치료, 방사선 포함해서 그런 모든 치료에 대한 정보, 암, 병기와 병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자신의 병력과 가족력, 그리고 현재 쓰시는 약,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유전 검사를 받으셨으면 유전 검사 받으셨던 거하고 그 결과 내용도 필요하고요.
스케줄도 필요한데요. 병원 방문 스케줄, 랩 스케줄, 스캔을 해서 영상을 한 스케줄, 그리고 누구랑 만나야 한다. 그런 스케줄 필요하고요. 말기 그리고 장기 치료의 효과에도 필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케어를 하게 될까요? 이 케어 계획을 짜는 것은 치료 담당 팀과 센터에 의해서 이 케어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병원 방문 시에 혹은 비디오 통화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의사와의 의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논을 한 후에 이 복사본은 의사와 담당 의사와 전체 케어팀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죠. 누가 이 케어의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냐면 간호사, 숙련자, 저같이 그리고 의사 보조, 간호사 내비게이터,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같이 만나서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말기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말기 그리고 장기적인 이 영향의 스펙트럼은 아주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피곤함이라든지 마비, 절망감,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먼저 피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피곤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불만 사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신 후에 5년 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증상입니다. 그냥 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절망감이 있다든지, 그리고 약 같은 복용하시는 약에 의한 그런 피곤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신과적인 그 처방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죠.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34% 정도의 암 생존자분들이 고통이 계속된다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0% 정도만 그런 컴플레이닝 호소를 하시죠.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고통이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약 없이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개입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따뜻하게 한다든지 시원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신체적인 그 물리 치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운동이나 안마 그리고 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덜기 위한 개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통은 마비나 근육통, 근막통, 소화, 비뇨, 엉덩이의 통증, 림프 부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약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뭐 신체적인 그 테라피, 물리치료, 재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식도암의 장기적인 효과는 몸무게가 준다든지 설사나 덤핑 신드롬이 있다든지 그리고 화학요법으로 신경에 장애가 있고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기는 등의 그런 효과를 봅니다. 말기에 나타나는 영향으로는 화학요법으로 심장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 그리고 골다공증에 등의 증상이 보이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개입으로 보면 영양 권고를 위해서 영양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몸무게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모니터하는 법, 덤핑 신드롬을 좀 낮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굉장히 작은 양의 소량의 음식을 자주 나누어서 먹는 거, 잘 씹어서 드시는 것, 그리고 물을 되도록 조금 드시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이나 보조제를 이용해서 비타민 부족을 막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시거나 매운 음식, 술이나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사를 방지하기 위한 개입 방법도 있고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신적인 근심이나 절망 그리고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재정적인 고통, 그리고 돌봐주시는 분들, 보호사, 요양사, 가족분들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 진단과 치료를 극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걱정과 절망감이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근심은 암 환자에게 굉장히 흔합니다. 환자의 44%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근심을 보고하고 있고요. 또 심각하면 삶의 질과 기능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절망감은 암 환자의 15에서 25% 정도의 영향을 주고요. 또한 전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신체 증상이 절망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근심과 절망감이 전에 약으로 조절이 되던 사람은 암 진단으로 갑자기 더 나빠지기도 한답니다. 사회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암 진단이 삶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데요. 관계, 즉 친구,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고요. 몸 이미지가 그렇고요. 역할이 변화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돌보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케어가 필요하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죠. 상실감, 그리고 리플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 있는 거죠. 영적인 고통.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개인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선호도를 얘기를 합니다. 내적 갈등이 있으면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영적인 고통은 신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이고요. 다른 사람이 암이 생길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믿음과 또 치료 권고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영적 고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정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재정적인 독성은 암 진단과 치료의 결과로 환자와 가족에게 객관적인 재정적 부담,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는 재정적 고통,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8%의 환자가 재정적인 이유로 케어를 미루거나 치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독성과 또 걱정, 절망감, 삶의 질 저하 사이에 관련이 크고요. 38% 정도의 암 생존자가 암 케어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암이 아닌 환자보다 파산의 위험이 2.65%나 높다고 합니다. 이제 돌보시는 분, 보호사, 요양사,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보시는 분들은 보통 무보수 가족이 많으시고요. 여자분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느라고 본인을 안 돌보는 경향이 많고요. 또 근심, 절망, 면역력이 떨어지는 신체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고요. 돌보는 분의 증상으로는 과민하거나 또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담배나 술이나 음식 소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나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느낌, 그리고 자주 본인이 아프다거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또 자신이 쉬는 거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경향 증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까요? 이완 훈련,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안마나 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 예술, 음악, 예술, 춤, 치료 같은 것이 도움될 수 있고요. 암에 대한 교육도 도움이 됩니다. 그룹 소셜 지원이 도움이 되는데요. 직접 만나는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영적인 상담, 그리고 약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팀으로 케어하는 것, 그리고 혼자 돌보는 것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죠.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제임스에서는 지원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인 생존은 치료라든지 그리고 생존자를 케어하는 플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원하는 케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 암 지원 서비스 라인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APP, 예술치료, 영양사, 성건강, 남자분, 여자분 전부 다 포함되죠.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침을 포함해서 통합적인 암학 접근 방법이 있고요. 안마 치료, 또 음악으로 치료한다든지 암 재활을 위해서 물리 그리고 직업적인 재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신과 APP 약을 관리하는 거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정신사회 종양학에 대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건강 치료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고 또 영적 케어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암 생존자이신 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암은 나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챕터를 쓰기로 결정했다. 오하이오 대학 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cancer.osu.edu를 방문하시거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